네, 15년 7급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원별 출제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 기초 부분에서 5문제, 중간에서 7문제, 여기서 8문제. 자, 요 정도면은 뭐 잘 배분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요 앞에서 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한테 쉽고 유리한데, 하지만 뭐 여기 너무 기초 부분이니까 요 정도로 나와주면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뭐 각 단원에서 어려운 게 나오냐, 쉬운 게 나오냐, 이런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일단 풀면서 난이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 추출 방법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쵸? 1번 단순 임의, 2번 뭐야? 층화, 3번 뭐야? 군집, 4번 뭐야? 개통이죠. 개통. 그 다음에 여기 각 방법의 그 핵심어를 외워주라고. 단수는 뭐야? 동일한 확률로 뽑을 때 단순 임의 추출, 층화 추출은 뭐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표본 추출하는 거야. 그 다음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그룹 간 뭐 해야 돼? 이질적이어야 된다. 군집은 뭐야?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을 만든 다음에 진짜 그룹을 뽑는 겁니다. 그룹 통째로 뽑는 거야. 통째로. 그룹 통째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하나하나씩이 뭐야?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룹과 뭐 해야 돼? 동질적이어야 된다. 되시죠? 개통은 뭐야? K 번째마다, 몇 번째마다 한 명 조사하고, 그 다음에 20번째마다, 뭐 30번째마다 이렇게 번째마다 조사하는 방법이 개통 추출 방법이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읽어보면은 무작위로 한 가구 추출한 다음에 40번째 해당하는 가구를 추출한다. 그쵸? 40번째마다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번? 3번. 개통 추출 방법이겠죠. 그쵸? 쉬운 문제죠.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은 각 방법의 핵심 어들을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한 20초 안에, 20초, 10초 안에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7급에서만 나온다. 표본 추출 방법은 7급에서 나오니까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바로 주워 먹는 문제, 1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 요렇게 인식하시고 반드시 핵심 어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단순 회기 모형에서 회기 직선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봤더니, 우리가 안 만들었죠. 문제가 만들었죠. 요렇게 된다. 되시죠? 그 다음 결정계수는 몇이다? 0.81일 때 그때 뭘 구해? 상관계수는 몇이냐? 이런 문제죠. 자, 단순 회기 모형에서 상관계수의 제곱이 뭐야? 그게 바로 결정계수잖아. 그쵸? 이건 기본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R을 제곱했더니 0.81이 나왔어. 그렇다면 R은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0.9겠죠. 그쵸? 플러스 0.9 제곱해도 0.81이고 마이너스 0.9 제곱해도 0.81이니까 그럼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야. 둘 다 있네, 답이. 그쵸? 그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누굴 보면 돼? 그거는 추정된 회기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 되시죠? 추정된 회기직선의 뭐 기울기랑 상관계수의 뭐 부호랑, 기울기 부호랑 상관계수 부호랑 둘이 뭐에 같죠? 그쵸?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쵸? 요건가? 요런 관계가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에? 부호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상관계수도 부호가 뭐야 돼? 마이너스야 된다. 정답 몇 번? 1번인 어떤 문제? 쉬운 문제였다. 되시죠? 쉽죠? R제곱, 상관계수 제곱하면 결정계수야 되고, 그 다음에 풀마 둘이 나오는데 기울기랑 부호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뭐야 돼? 마이너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표본공간 S에서 정의된 사건 PA는 0.5, PA 합집합 B는 0.7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PB는 0.4냐?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 1번 풀기 위해서 PA 합집합 B가 뭐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잖아. 그쵸? 이건 되죠? 그럼 지금 PA 합집합 B가 몇이야? 0.7이고 PA가 몇이야? 0.5잖아. 그럴 때 내가 PB를 구해야 돼. 그쵸? X. 되시죠? 그 다음에 독립이면이잖아. 독립이면 이게 뭐가 돼? PA 곱하기 PB가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0.5 곱하기 X가 된다.
그럼 요거 그냥 뭐 해주면 돼? 풀면 x 구할 수 있죠. 빼면은 0.2는 x에서 0.5x 빼면 뭐야? 0.5x니까 따라서 x는 뭐야? 5분의 2가 되니까 10분의 4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뭐하다? 맞다. 되시죠? 다음 2번 독립이면 일단 0. 이거까지 맞는 거야 지금. 독립이면 PA 여집합 교집합 B가 0.2네. 그럼 일단 그려보면 알죠.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 여집합 교집합 B가 뭐야? A가 아닌데 B랑 겹치는 부분. 그게 어디야? 요만큼이죠. 되시죠? 요 부분 어떻게 구해? 그러면 여기는 PB에서 뭘 빼면 돼? 여기 PA 교 B를 빼주면 되죠. 그쵸? 얘는 요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PB가 몇이야? 지금 위에서 구했을 때 0.4였고 PA교 B는 뭐야? 둘이 곱한 거잖아. 근데 PA가 0.5, PB가 0.4니까 둘이 곱하면 몇이야? 0.2죠. 그렇기 때문에 0.2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0.2다. 그래서 2번도 뭐에? 맞죠. 되시죠?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네, 3번. A와 B가 서로 배반이야. 그럼 둘이 뭐에? 겹치는 게 없단 소리잖아.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A 합집합 B가 0.7이야. 근데 A 합집합 B는 뭐야? A 합집합 B니까 그냥 둘이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랑 같죠. 배반일 때는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되시죠? 근데 PA가 지금 몇이야? 0.5야. 그럼 PA 더하기 PB 했더니 0.7이 나왔어. 그럼 PB는 몇이야? PA가 0.5면 얘는 0.2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면 PB는 0.2다. 뭐에? 맞죠.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위에가 정말 쉬웠기 때문에 4번 굳이 4번까지 안 풀어도 1, 2, 3번만 확실히 맞다라고 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4번 해보죠. PB/바 A가 0.5면은 PB는 0.25가 맞니? 해보면 되죠. 그쵸? PB/바 A 어떻게 써? 요렇게 쓰죠. 요렇게. 되시죠? 요거까지는. 이게 0.5래 지금. 되시죠? 자, 근데 PA가 몇이야 지금? 0.5잖아. 이게 0.5잖아.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PA 교집합 B가 몇이야? 0.25가 되겠죠. 0.5 곱하기 0.5 하니까. 되시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지금 PA 합집합 B가 0.7이었어.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쓸 수가 있죠. 근데 PA가 몇이고 0.5고 PB가 내가 구해야 될 거니까 X고 PA 교집합 B가 몇이야? 0.25인데 이걸 다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어? 0.7이 나왔대. 그럼 빼면 몇이야? 0.25잖아. 0.25에다가 X 더했더니 0.7이 나왔어. 그쵸? 그럼 X는 몇이야? 0.345? 0.45가 되겠네요. 그쵸? 0. 갖다 빼면 0.2고 갖다 더하니까 0.45가 되겠네. 그 때문에 PB는 몇이다? 0.45다. 근데 0.25라 했으니까 뭐에?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인 쉬운 문제였다. 정말 확률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독립도 쓰고 배반도 쓰고 뭐 좋은 문제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되시죠? 다음에 Y는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9시그마 제곱이니까 뭐야? 3시그마의 전체 제곱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되시죠? 여기까지 X가 60보다 클 확률이랑 뭐랑 같아? Y가 C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면은 이 C는 몇이냐? 는이 아니죠. 여기가 요거일 때. 되시죠? 그럼 여길 뭐 하면 돼? 이제 정규분포 따르니까 뭐 해야 돼? 무조건 표준화 해줘야죠. 그럼 Z로 바꾸면 어떻게 돼? 60 빼기 50 나누기 시그마가 되죠. 되시죠?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을 때 0에 대해 대칭이고 얘는 뭐야? 이게 플러스잖아. 60에서 50 빼면 10이니까 플러스잖아. 시그마분의 10도 플러스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시그마분의 10이란 값이 있을 때 그거보다 뭐 할 확률? 클 확률. 요렇게 되겠네요. 되시죠? 자, 그럼 이쪽은 하면 어떻게 돼? 이쪽은 Z로 샥 바꾸면 어떻게 돼? C 빼기 60분의 뭐야? 3 시그마가 되겠네요. 되시죠? 이렇게 Y가 요거 따르니까 이렇게 표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자, 지금 C가 몇인지 모르지만 C가 보기 보니까 다 뭐해? 60보다는 작은 값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0에 대해 대칭인데 어떤 값이 있어? C-60분의 3시그마라는 값이 있어. 그쵸? 그거보다 뭘 확률? 작을 확률이죠. 되시죠? 근데 이 두 넓이가 뭐가 돼? 얘랑 얘가 둘이 지금 같대. 그럼 이 값이랑 뭐해? 부호가 뭐 하겠어? 반대겠죠. 왜냐면 표준 연결부호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나 이거보다 큰 확률이 같다는 거는 얘네 둘이 뭐야? 부호만 반대라는 소리잖아. 그쵸? 그럴 땐 부호를 뭐 얘에 마이너스 붙이든 뭐 얘에 마이너스 붙이든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 놈에만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은 3 시그마 C-60 요렇게 되겠다. 되시죠? 그럼 시그마끼리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가 있고 3을 이쪽에 갖다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은 C-60이 되므로 따라서 C는 몇이야? 30이겠네요. 정답 몇 번? 3번인 어떤 문제? 쉬운 문제다. 요게 0에 대해 대칭이니까 둘이 부호 반대다만 좀 생각해 내기만 한다면 7급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직업이 A, B, C가 있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에서 아들의 직업으로 전이 된대. 아버지 직업이 A면 아들의 직업도 A일 확률은 0.45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 직업이 C일 때 아들의 직업이 A일 확률 0.05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되시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이 A, B, C일 확률은 각각 0.1, 0.4, 0.5라고 하자. 아들의 직업이 A일 때 아버지 직업이 A일 확률은 그럼 뭐 구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표를 어떻게 그려야 돼? 다시 그려야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아버지의 직업 뭐가 있어? A, B, C가 있겠죠. 되시죠? 아버지의 직업 A, B, C가 있다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아들의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아들의 직업도 뭐가 있어? A, B, C가 있을 거라고. 되시죠? 자,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A, B, C일 확률이 뭐야? 0.1, 0.4, 0.5잖아. 그럼 A인 아버지는 몇 명 있단 소리야? 10명 있단 소리고. B인 아버지는 40명, C인 아버지는 50명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쵸? 그냥 요렇게 확률을 그냥 뭐해? 그냥 내가 편한 숫자로 대충 이 비례 관계만 맞게 써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확률은 어차피 약분되니까 뭐 퍼센트로 쓰든 뭘로 쓰든 어차피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된다. 되시죠? 자, 아버지 직업이 자, 아들의 직업이 A일 때니까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요 경우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는 요 경우잖아. 그쵸? 그럼 여기 각각 사람이 몇 명인지만 뭐 하면 돼? 세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A일 때 아버지 직업이 A일 때 아들의 직업도 A일 확률이 몇이야? 지금 0.45라고. 아버지가 총 몇 명? 10명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0.45니까 45% 몇 명? 4.5명은 아들도 직업이 뭐야? A라고. 되시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아버지 직업이 B야. 그럼 아들의 직업이 A일 확률 몇이야? 0.1이라고. 아버지 직업이 B인 사람 몇 명? 40명. 그 중에 몇 퍼? 10%, 0.1. 10%만 뭐라고? 아들의 직업이 A라고. 아들의 직업이 아버지는 A인, B인데 직업이 아들이 A인 사람 몇 명? 4명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C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5%니까 50에 5%면 몇 명이야? 2.5명이죠. 그쵸? 50에 10%가 5명이니까 그거의 또 절반이니까 5%는 그쵸? 2.5명이죠. 그래서 아들의 직업이 A인 사람은 총 요만큼이 있다고. 몇 명? 4.5 더하기 4 더하기 2.5명이 있어. 자, 근데 그 중에서 뭐 아버지의 직업이 A일 확률, 아버지 직업이 A인 사람 몇 명? 4.5명이죠. 그럼 요거만 구해주면 되겠네, 우리가. 그럼 계산해주면 몇이야? 6, 7이고 11분의 4.5니까 양 2배를 해. 22분의 뭐가 돼? 9가 되죠. 그쵸? 2배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어떤 문제? 조건부 확률에서 쉬운 문제라고. 이거 진짜 조건부 확률에서. 그쵸? 조건부 확률은 아들의 직업이 A일 때만 보라니까 요 A만 내가 뭐 하면 돼? 찾아내면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쉽다고 생각해 주셔야지. 이 조건부 확률을 요 앞에 부분 조건 확률 어디야? 일단은 확률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쵸? 여기선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냥 쉽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보시고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6번. 6번이 진짜 짜증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가겠습니다. 자, 모분산이 각각
A, B가 있으니까 시그마 A제곱이랑 시그마 B제곱, A의 모분산, B의 모분산이 있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각각 표본을 몇 개? 10개, 15개를 추출해서 표본 분산을 구했답니다.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표본 분산의 B를 요렇게 F라고 표시하기로 했답니다. 되시죠? 그때 모분산의 B의 실내 구간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평균의 실내 구간, 모평균 차이의 실내 구간, 모비율의 실내 구간 이런 거 많이 구하잖아. 그쵸? 근데 모분산의 B의 실내 구간은 거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기억하지 않는다. 공식을 누가 외웁니까? 외우시는 분은 진짜 100점에 가까우신 분이고 보통은 거의 안 외우게 됩니다. 사람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안 외울 수는 없잖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영영 안 외울 수는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걸 외우든가 실내 구하는 공식을 아니면 저는 이 정도 외웁니다. 이 정도 제가 외우는 수준만큼 외우셔서 이렇게 푸시든가 각자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카이 제곱 분포 따르냐면은 이게 카이 제곱 분포 따르죠. 그쵸? 되시죠? 요건 기본이잖아. 그쵸? 이건 기본이잖아. 자, 그래서 카이 제곱분의 카이 제곱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준 놈이 무슨 분포 따라? F 분포 따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라고 일단은.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쵸? 얘 자유도 n-1이고. 되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얘를 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1 A죠 지금. 시그마 A 제곱분의 되시죠? 얘가 n-1인데 NA 마이너스 1에 SA 제곱. 이러면 이게 카이 제곱이잖아, 요게. 그쵸? 요걸 뭘로 나눠? 자유도? 얘가 자유도잖아, n-1이. 그러니까 요게 자유도잖아, 그쵸? 그래서 N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누고. 되시죠? 그럼 요까지 쓴 거야, 위에 분자. 그럼 분모도 써야 되잖아. 분모도 시그마 B 갖고, 분모를 쓰면은, 요렇게 되겠죠. 되시죠? 이게 무슨 분포를 따라? F 분포 따르고 그때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써주는 거죠. 이렇게. 되시죠? 자, 근데 지금 NA가 몇이야? 10이고 MB가 몇이야? 15니까 여기가 9고 여기가 14겠네. 그 다음 요게 이렇게 돼? 둘이 약분이 된다고 해보면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위에 두 개만 외운 상태에서 내가 출발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모분산의 비실내 구간 거의 안 나오는데 나왔을 때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지금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쓰면 나머지를 쓰면은 얘가 뭘 따라 지금 자유도 9, 14를 따른다고. 되시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95% 아니네. 1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의 실내 구간. 어떻게 보면 95% 실내 구간 그런 거 구하라는 소리죠. F분포 요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 몇? 2분의 알파 나오게 하는 요 구간. 요게 실내 구간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요 값부터 구합시다. 요 값은 F인데 이거보다 큰 확률이 몇이야? 2분의 알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될 겁니다. 요 값은. 되시죠? 자,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돼? 요 값보다 큰 확률이 작은 확률이 2분의 알파니까 큰 확률은 몇이야? 1-2분의 알파죠. 그쵸? 요 이만큼은 큰 확률은 요만큼 2분의 알파니까. 그쵸? 요거의 9,14일 겁니다. 자유도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값이 뭐야 돼? 얘네 둘의 사이에 나오는 그 구간이 그게 바로 실내 구간이잖아. 되시죠? 그러니까 요 말이죠. 다시 쓰면은 P 확률을 구하는데 F 1-2분의 알파의 9,14보다 누가 더 커? 얘가 커야지. 그쵸? 이렇게 하니까 이럴 얘보다는 또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이
지금 몇이야? 각각 2분의 알파씩 빼버리니까 남은 구간은 몇이야? 1-알파가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그래? 실내 구간이라 하죠. 그쵸? 여기서 출발하잖아. 실내 구간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요거의 실내 구간 구하는 거니까 얘만 뭐 하고 남겨놓고 얘는 뭐 해야 돼? 이항을 시켜줘야 된다고. 되시죠? 실내 구간 구하기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P나 이제 안 쓰기로 하고 다시 쓰면은 이렇게 안에 끼리 곱해서 어디로? 분? 모로 가는 거잖아. 그쵸? 바깥 끼리 곱해서 분 자고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바깥 끼리 곱하면 요렇게 되죠. 되시죠? 이렇게 써야지. 이상 쓰네. 아무튼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요거를 지금 뭐라 그래 지금? F라고 하자 그러잖아. 그쵸? 요게 F라고. 그쵸? 그 F를 양변에 뭐해? 분의 1로 곱해줘. 그럼 요렇게 되잖아. F분의 1 써주시고 자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근데 뭐 해야 돼? 우리는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 구하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시그마 A제곱분의 시그마 B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해? 역수를 취한다고 양변에. 자 부등식에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1이 커, 2가 커? 2가 크잖아. 그럼 역수 취해. 1이고 얘는 2분의 1이잖아. 누가 커? 1이 크잖아. 부등호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 부등호가 뭐해? 바뀌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뭐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이 역수를 취해. 그럼 어떻게 돼? F 곱하기 F 2분의 알파에 9,14분의 1 하고 요렇게 되고 시그마 이제 여기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이 되고 되시죠? 자 여기도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F 곱하기 F 1-2분의 알파에 뭐에 9,14분의 1 요렇게 될 거라고. 되시죠? 이거 푸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오케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든가 아니면 이 방식으로 빠르게 정말 빠르게 풀어서 풀어내시든가 어떤 방법이든 하십시오. 자 그래서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 모분산의 B의 실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되시죠? 그럼 이제 답에서 요거 되는 거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1번 왼쪽은 요거 되죠? 그쵸? 되네. 자 근데 나머지는 조금 뭐해? 값이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자 역수 취하게 되면 F분포는 역수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다시 만약 역수를 다시 돌려준다면 역수의 역수를 다시 취하게 된다면은 요 값 뭐하고 요렇게 빼주고 이래서 그 다음에 자유도끼리 뭐 해줘? 바꿔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나 같답니다. 그럼 또 얘는 또 뭐가 돼? 얘랑 같은 거죠. 그쵸? 되시죠? 또 94는 안 되고 그쵸? 14 9분의 1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라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F1에 2분의 9에 94분의 1이잖아. 그쵸? 근데 다 뭐 분의 1은 없잖아. 그럼 요 분의 1을 만약에 돌려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에 1에서 요 값을 뭐 하라고? 빼주라고. 그럼 2분의 알파만 다시 남을 겁니다. 1 빼기 더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 다음 얘네 둘이 뭐 해주라고? 바꿔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얘랑 같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 적혀 있어? 여기 적혀 있잖아. F 2분의 알파 14, 9 여기 있잖아. 얘는 F 2분의 알파 94잖아. 그렇게 되면 틀렸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 요 모분산에 비해 실내 구간이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몇 분 걸렸어? 10분 걸렸다. 말하면서 푸는데 이거를 그냥 안 외우고 이렇게 해서 유도해서 풀더라도 몇 분 걸리겠습니까? 한 4, 5분은 걸리겠죠. 실전에서 푼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 나온 요 최종 요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을 외우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빨리 열심히 풀어서 시간을 좀 세이브 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해? 이런 식으로 풀어 제끼든가. 되시죠? 풀이방 10가지, 3가지 있어.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주는 거야. 1번, 진짜 실내 구간 식을 외운다. 거의 안 나와. 한
한 10년에 한 번은 나올까 말까 해. 근데 그걸 위해서 나는 외운다. 이럴 수 있고 2번 뭐에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한 3에서 4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직접 식 막 써가면서 풀면 한 3, 4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좀 세이브해서 3, 4분 안에 풀어야지. 이 방법이 있고 3번은 뭐에 이렇게 내가 안 외우고 모르겠는 건 뭐에 제낀다. 제낀다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에 안 푼다. 찍는다. 왜냐면 요 문제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 다 맞추면 어차피 합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찍는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전략 중에서 다른 거에 자신 있다면 찍는다가 제일 좋겠죠. 그쵸? 하지만 나는 100점을 정말 추구하고 정말 다 잘 맞추고 싶어. 다른 문제 또 틀릴 것 같아. 그러신 분은 유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통계학만 준비하면 돼. 나머지 과목들은 완벽해. 그러신 분들은 신뢰 구간 요식을 뭐에 진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략에 맞게 요 문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요 N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네. 더 어렵죠. 거의 안 나온다고 시험에. H라고 진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하든 뭘로 하든 각자 전략에 맞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